문자로 띡, 그죠? 동영상 보내주세요. 동영상 보내주고. 충격적이다. 근데 몇 번이니? 네? 저희 5번. 5번? 5번이요? 아니요. 3번, 3번. 아, 3번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수의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수토에서는 3차와 4차를 살피죠. 그죠? 1, 2차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것이고, 3차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ax 상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를 살피고요. 음수일 때는 이렇게 뒤집으면 되니까 그렇게만 하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프라임을 해서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미분한 2차니까, 그지?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이제 서로 다른 몇 개? 이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프라임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얘가 f 프라임 x고 얘는 fx.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면 얘가 미분값이 플러스니까 증가했고요, 미분값이 마이너스니까 감소했고, 플러스니까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3차 그래프가 저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이런 형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원래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증가표를 작성해야 하나, 그지? 다항함수 그래프는 이미 1차, 2차처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에 대해서 이미 다 해봤더니, 그지? 이런 개형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프라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를 갖는 그런 녀석이구나. 그러니까 모양만 이렇게 증가 감소만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극대와 극소의 함수값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문항에 주어진 그 fx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그죠?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여기가 없고 여기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웠는 게 더럽냐?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다는 거. 요 이제 이렇게 해서 3차가 fx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는 프라임이 미분값이 0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이 녀석을 이렇게 평행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지? 만나게 하면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 프라임 x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중근을 갖겠죠. 중근을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증가해서 미분값이 0이니까 잠깐 멈칫하고 고민했다가 다시 올라가 그래가지고 다시 증가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f 프라임 x는 0이, 그리고 x는 알파라고 할까? 그럼 이제 x는 알파라는 중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 프라임 x를 보고서 3차의 그래프의 대체적 유형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잘 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랑 이렇게 해서 얘랑 얘가 지금 현재 평행하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가 접점이야. 여기도 접점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을 요렇게 치워. 여기 딱 접점하고 만난 데 이렇게 싹 치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이 점을 A점이라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 B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A점과 포개어지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분명히 얘랑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서 만나게 하면 아마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해가지?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 그지?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인데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도 있다. 자, 그러면 얘는 프라임이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보면 2차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뭐만 하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하는 거죠. 계속 증가만 하는데 사실 여기가 위로 볼록이라고 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변곡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변곡점이라 생각할 수 있고 변곡점은 어디서 나와 보니까 f'x의 다시 미분값이 0이 될 때 나오죠. 그죠? 여기도 사실은 변곡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경계가 되는 이런 점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걸 변곡점이라고 하고 거기는 어디다? 그렇지.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에서 나오겠죠. f2'x가 0이 되는 곳에서. 맞지?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2'x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곳이 변곡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기본적인 거 하는 거야. 이게 뭐다? 해가 오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크게 저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더 없다는 얘기, 더 없다. 저 정도밖에 없다. 근데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이 노란 선을 경계를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요. 자, 이 왼쪽 파트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와 극소를 합해서 극값이라고 부르니까 극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저 왼쪽 말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형태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극대나 극소가 없죠. 그래서 이쪽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차 함수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해봐.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을 잘 보면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녀석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미분에서 f'x는 0으로 하는 그지? 그 녀석의 해가 중분이거나 하근이거나 그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면 f'x는 0. 이 녀석의 해가 없거나 아니면 중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3차 함수 그래프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미분에서 프라임을 찾고 판별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또는 뭐라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이러면 미분에서 2차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그지? 간단해. 근데 얘네가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장난을 좀 합니다. 어떻게 말장난을 하냐면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말로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한다? 증가한다. 또는 최고차항에서 음수일 때는 감소할 때 이렇게 낸다. 문제를. 3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도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푼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말을 바꿔서 자꾸 문제를 내.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대1 대응 함수야. 맞지? 그래서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맞지?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일 때. 이렇게 또 문제를 말을 바꿔서 냅니다. 그래도 똑같은 소리야. 이렇게 푸는 거지. 똑같은 소리야. 그러면 1학년 때 우리가 또 뭐라고 배웠냐면 1대1 대응만이 유일하게 뭘 갖는다? 역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또 말을 어떻게 하냐면 3차 함수가 뭐를 가질 때? 역함수를 가질 때 이렇게 문제 내고 또 이렇게 푸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1대1이라는 표현을 따로 배웠는데 1대1, 1대1이 뭐였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의 표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낼 때도 있어. 3차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럼 다 똑같은 얘기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 바꾸기 하는 거지. 말 바꾸기. 근데 또 이 녀석이 명제라고 했을 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참이니까 대우는 뭐야? 과정과 결론을 뒤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fx1 equal fx2 이거이면 x1, x2를 만족할 때 있다고 자꾸 말 바꿔서 그래도 같은 얘기고 이렇게 푸는 거겠지. Understand? You know? 그래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말 바꿔서 이렇게 한 번씩 깔짝깔짝거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3차 함수는 사실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자, 그러면 물론 3차 함수의 성질은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할까? 지금 할까? 3차 함수의 성질을 하는 김에 바로 할까? 그래. 넣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삼차함수는 삼차함수.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성질이 있지 않냐? 보면은 3차를 미분하면 2차고 그 2차는 뭐야? 대칭축이 있지. 맞잖아? 이 대칭축에서 뭐가 돼? 대칭이 되겠지 뭐. 대칭축에서 대칭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프라임 x는 대칭축을 가지고 이렇게 종이접으로 딱 종이 접히잖아. 그러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프라임이. 그러고 보니까 3차 함수. 요 녀석도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떤 대칭성이 있느냐? 모든 3차 함수는 99.9%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살펴볼 건데 요 점, 변곡점이라고 했지 아까 요점? 이 변곡점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점대칭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종이 접기를 팍 두 번 접으면은 뭔 말인지 알겠냐? 응? 그냥 접으면 안 되고 어떻게? 팍! 이렇게 해서 이 변곡점을 가지고서 종이 접기를 두 번 딱 하면 예쁘게 포개어지는, 즉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같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모든 3차 함수.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그렇지 똑똑하네. 뭐에 대해서? 그렇지, 변곡점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라는 성질을 갖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프라임은 당연히 어떻게? 변곡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그지? 선대칭이지 선대칭? 그죠? 선대칭. 그게 뭔 얘기야? 베타에서의 요 녀석의 프라임이 0이면 알파에서 프라임이 0이잖아. 그러면 요만큼 베타에서 요만큼 간격 똑같은 간격 이렇게. 그럼 너네가 봐도 뭐야? 이렇게 해서 y 값이 같지? y 값이 뭐야? 미분 값이죠.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 연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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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뭐 이런 멘트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변곡점을 안 배울래 안 배울 수가 없으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딱 가면은 프라임이 똑같은 거지 이렇게. 이 댄스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한짝 걸면 대칭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 야 그런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니? 뭐가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뭐가 그럴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이제 말로 해볼게. 그러면 이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니까 좀 유식하게 모든 3차 함수는 이런 변곡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저 녀석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원점에다 갖다 맞춰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곡을 찾았어. 변곡이 1,2야. 그러면 1,2를 원점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3차 함수는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모습을 갖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비율 관계를 갖고 있어요. 비율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고딩이라면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fx 자체는 좀 폭이 크게 자리가 좀 좁을 수 있는데 fx를 예를 들면 k의 x-알파에 x-베타의 몽땅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그래 한번 놔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의 x-베타의 몽땅의 제곱에 플러스 k의 곱하기 x-알파의 2배의 x-베타 이렇게 되니까 k의 x-베타라는 것으로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x-베타의 플러스 2x-2알파가 나와서 k의 x-베타의 3x-베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 좀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 자체를 살펴보니까 베타가 있고 하나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알파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면 생김새 자체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뭐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잖아. 1 플러스 2분의 뭐 할자갈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왠지 막 뭔가의 내분점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성을 신한카드 생각 한번 해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알파에서 해를 가지니까 뚫고 올라갔다가 K 양수라고 K 양수. 그래서 알파에서 뚫고 올라갔다가 베타에서 접해가지고 다시 그지 올라가는 첫 번째 그래프 형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생겼지, 그지? 3차니까. 그럼 여기가 알파, 그죠? 베타 이렇게 되는데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베타가 하나 나온다고 하면은
또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이 나오는데 그지? 또로로 여기지 그지? 여기가 3분의 그죠? 베타 플러스 2알파니까 응? 지금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른 척 하지 말고 맞춰봐. 그렇지 똑똑하네.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이야? 그렇지. 여기가 1이고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잖아. 그러네 그지? 얘가 1대 2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신기성이지 그지? 신기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선생님 이렇게 안 생긴 거 아니야? 또라시 그지? 그거는 막 이렇게 평행동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선생님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놓은 거지. 그지? 다르게 평행동 시키면 이렇게 이쁘지 않아도 이런 성질이 항상 길이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극대나 극소에서 쪼르륵 이렇게 그러면은 1대 2가 성립하는구나. 이 3차 함수의 성질이구나.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느끼는 거 없어? 그래? 힌트. 1, 여기 2, 알파, 베타. 그래. 그래. 아니까. 1대 2. 그지? 1대 2. 알파, 베타. No, no? Understand? You know? 진짜로 이렇게 알파 베타의 1대2의 내분점이 딱 깔끔하게 여기 프라임이 0이 나온 지점이 되더라. 응? 일반화 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 이것만 알면 돼요. 일단 우리는 그래서 일단 요거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대2예요? 여기 있잖아. 써있잖아. 해봤더니 1대2가 나온 거죠. 그래서 1대2를 모르면 간첩이다 이렇게 보면 돼. 1대2를 모르면 간첩이다. 이제 그런 성질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성질이 나왔고 1대2다 이런 성질도 배웠네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또 그래 그게 있어. 지워야겠는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지워도 되는 거야 맞는 거야? 되는 거지? 아까운데. 근데 요거 오른쪽을 지워도 되죠? 오른쪽. 여기 뭐 사실 뭐 할 거 뭐 있냐? 없지? 그지? 그럼 선생님 이제 궁금한 게 있어. 1학년 때 근의 분리인가? 근의 위치인가? 하여튼 근의 분리인가? 뭐 이렇게 배웠지? 뭐 두 분이 P보다 큰 조건, 두 분이 P보다 작은 조건 뭐예요? 그런 거 기억나? 호호호호호호호호 그런 게 있었다는 건 기억나죠? 있었다. 존재성. 존재성. 좀 이따 하고 일단 요 녀석을 좀 더 성질을 좀 더 확장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성질 안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참수의 성질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을 한번 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요.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러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니까 저렇게 생겼구나. 첫 번째 형태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형태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분에서 0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x가 1이 되겠고요.
되고요. 여기가 x가 뭐야?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죠? 그지? 해를 구해야 되는데 별로 구하시고 싶지 않죠? 그래도 구해야지 어떻게? 구해보자. 그럼 일단 조립 제법을 해야 되는데 조립 제법을 해보니까 1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2 한 번만 알려줘. 그렇지 2 그죠?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하고 이거 조립 제법 하는 거야. 뭐 찾으려고 해. x축과 교점 찾으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개빡치 이거 인수 안 돼. 썰린 거야. 썰렸어. 그래서 2하고 진짜 2 프라임에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해서 루트 3 이렇게 몇 답은 나오냐. 그죠? 그래서 빡쳤다. 근데 이 마이너스 루트 3도 어쨌든 양수직이지. 그러니까 그럼 x축을 여기에서 어떻게 잡냐면은 x축 요 이 x는 2를 잡을 건데 선생님이 미분 한번 여기 찍으니 한 번 더 해볼게. f2 프라임 학생 해볼게.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2 x 있다. 그러면 미분 두 번에서 0이 되는 여기가 뭐라고? 변곡점의 x좌표. 그죠? 그럼 여기 요 정도. 그지? 그래서 x축을 이렇게 이렇게 싹. 여기가 2를 탁.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은 이 정도? 2 플러스 루트 3. 그지?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 잘 기억해. 선생님 이거 근해 공식 이거 진짜 이거 라디오 퀴즈 문제인 줄 이거 알아? 몰라? 이거 근해 공식 라디오 퀴즈 문제더라고. 아니 선생님 라디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뭐 퀴즈 있잖아. 스피드 퀴즈 뭐 이런. 자, 근해 공식은 막 이렇게 다니고 엄마들이 갑자기 당황하면 못 풀더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은 라디오 퀴즈 문제야 기본. 근데 왜 자꾸 쫑알리냐고? 아니니까.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늘려가는 거야. 해봐. 2가 나왔고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지. 그지? 응?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나왔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성.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1이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얼마야? 루트 3이죠. 그래서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 성립하네요. 언더스탠? 별로 싫어? 표정이 별로 싫은 것 같은데? 자, 모른 척 하지 말고 다 해볼까? 여기도 길이가 얼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3 대칭이니까 당연히 1대 루트 3이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뭐를 얘기했었지? 1대2? 그런 게 있었잖아. 그지? 1대2는 뭐가 1대2였어? 어디서 어디가 1대2였냐?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 x는 1이죠? 여기 한번 구해봐? 여기? 여기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아까 알려준 걸로 갖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그치 4지? 어? 4 그래. 훌륭성이야. 4.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의하면은 뭐야? 어떤 거야? 이 접점에서 어디까지? 접점에서 저기 여기까지 여기서 2지 여기 4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간 그 기준점이 여기야. 여기 경북점 여기 기준으로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면 1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고? 루트 3이고 좀 더 가면 얼마야? 2죠. 그죠? 다시 변곡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데부터 1 그 다음에 좀 더 길어져서 루트 3 그 다음에 좀 더 길어져서 그지? 4 그지? 어? 그래서 4니까 2죠 2 그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루트 3대 루트 3 다음에 루트 4겠지 그지? 그러니까 2 이런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된다 3차에서는 3차의 성질이야 3차의 성질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같이 살펴본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야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루트 3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오면 루트 3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걸 고무줄로 생각해서 이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비율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된다 오케이? 3차 함수의 성질이니까 지금 정리해드린 건 최소한이야 최소 원래 이제 굉장히 성질들이 많은데 오늘은 기본적인 걸 하는 거니까 최소한 1대 루트 3대 이 정도 이런 비율 관계는 노트에 넣고 챙기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이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은 뭐가 고맙냐고? 뭐가 고맙냐면 그 낙생고 그 5등급 반이 있어 낙생고 5등급 낙생고 5등급 근데 이번에 4등급 됐어 그래서 오씨 내가 잘했다 훌륭해 이렇게 한 반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한 문제 풀면 쉬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집중력이 엄청나 한 문제 쫙 풀고 나면 쉬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 설명했잖아 그럼 얘는 한 1시간 쉬어야 돼 진짜 놀라운 애들이야 근데 이번에 4등급이었어 야 선생님이 그 정도면 됐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엘리트인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애들 되게 착하고 물론 공부도 좀 착한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고 애들 착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1대 루트 3대 1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줬어 오케이? 해줬어 기대는 안 하니까 1대 루트 3대 1을 외울 수 있을까? 아니 그 선생님 걔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걔네 되게 착해요 착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1대 루트 3대 1을 못 외운다고 오케이? 근데 지금 계속 쪼갈리면서 외우고 뭔 말인지 알지?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야 1대 루트 3대 1을 못 외워가지고 자식들 걔네는 열심히 외우고 싶은데 못 외워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 야 1대 루트 3대 1을 배운 거 같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배웠냐고 진짜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를 모르는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몇 번 얘기했지 내가? 한 8번 얘기했나? 1대 루트 3대 2를 모른다는 것은 이제 그죠?
충격적인 상황인데 뭐 못 외울 수도 있죠. 그래서 못 외울까 봐 선생님 계속 이제 안녕 1대 루트 3대2 외웠어? 이렇게 막 계속 얘기했더니 1대 루트 3대2 알아? 이렇게 그래서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 맞지? 그 정도 그 정도 외워줘야 고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그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요한 4차 함수도 지금 정리하는 건 사실은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오늘 선생님이 전달해 드리는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선생님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설명을 또 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4차 함수 그래프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또 살펴보실 건데 사실은 모든 함수는 그 함수의 형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운 도함수의 활용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고 함수값을 판단하고 절편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녀석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증감표 작성을 하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척도야, 도구인데 4차, 3차는 왜 안 하냐면 수투에서는 다항함수고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지?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는 거지. 우리가 2차 함수도 사실은 증감표 안 그렸잖아. 그지? 뭘 증감표를 그려? 그지?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4차 함수도 그래프 개형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원함수 fx를 미분한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4차 함수 그래프가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함수니까 이제 얘도 ax 4승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n 영향 이런 4차 함수가 있는데 양수일 때 살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생님이 그리는 과정을 잘 봐. 그리는 과정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딱 지우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해서. 4차 함수인데, 이제 이렇게 생길 때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하자 써야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몇 개 나오냐면 서로 다른 3개가 나오죠? 자, 4차를 미분하면 3차인데 3차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저 녀석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은 2분에서 0이 되는 게 3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알파, 베타, 감소. 자, 그래서 말하자면 얘를 미분하면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야? 4a, 그지? 4a 최고 차의 개수 4a니까 f'x를 만약에 잡아본다고 하면 얘를 잡아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f'x는 4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즉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면 그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면 4차는 이렇게 뭐 극대와 두 개의 극소를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라임 해서 그냥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고 생겨 나오면 저렇게 생겼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조식기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여기, 그지?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3차인데 2개 나왔어. 근데 있잖아. 이쪽을 잘 관찰을 해보면 여기 이쪽을 관찰해 보면 사실은 얘를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평이동시켜서 갖다 붙인 것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미분에서 0이 된 게 여기에 있는 알파와 베타가 겹쳐가지고 중분이 된 그런 모습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저 녀석 프라임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지? 여기서 중분을 가지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이게 다다다다다다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고 합시다. 원함수 fx가 저렇게 생겼으면은 미분에서 0이 되는데 얘가 딱 뭐 중분을 갖더라. 응? 3차가 중분을 가지면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고 그러면 미분을 해서 봤더니 어떤 중분 실근 이렇게 갔다는 거지. 중분이 근데 왼쪽이야. 그죠? 그래서 x는 알파라는 중분을 갖고 그것보다 큰 베타에서 실근 하나를 갖는 그런 모습이면 이렇게 생겼다. 자, 얘는 뭐 반대죠. 저 친구. 얘는 간단하지. 그래서 얘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에서 중분이 같겠죠. 프라임 x가. 그래서 프라임 x는 4a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이렇게 될 거고 알파라는 실분을 하나 갖고요. 그것보다 큰 베타 중분을 갖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 녀석은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치사하게 하나밖에 없어. 그치?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고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야. 그치? 이 선에 대해서 뭐? 대칭.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장난하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f'x가. 그래서 f'x가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f'x가 여기가 x는 알파라고 가정을 하면은 4a에 x-알파의 3승에서 3중분을 갖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프라임이 이렇게 3중분 깔끔하게 전체 3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4차가 대칭성을 갖는 2차 함수처럼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알파라는 3중분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미분에서 0이 되는 것은 그죠? 하나인데 그죠? 미분에서 0이 되는 건 하나인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건데 얘는 요거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아까 우리 3차에서 제일 마지막 거 그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얘는 f'x가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x는 알파에서 하나밖에 없다. 뭔 얘기냐? f'x 했더니 3차인데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하나만 나오고 여기는 4a 어디였어? 4a에 x-알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이 되는 게 없다고. 그죠? 얘가 0이 되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x는 알파라는 실근 하나. 그리고 뭐?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얘는 않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알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가 4차에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개형이 되겠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생겼고, 그러면 얘도 있잖아. 아까 전에 우리가 3차 함수는 두 가지로 나눴었지. 기억나니? 뭘로 나눴었냐? 2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에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극대와 극소를 갖고요. 지금 극값이 존재하고 왼쪽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생각할 거냐 얘기지. 얘는 어떻게 나눠서 생각할 거냐. 나눠서 생각할 거냐 봤더니, 얘는 이제 우리가 극소값을 갖고요. 얘도 극소값을 갖고요. 얘도 극소값을 갖고요. 얘도 극소값을 갖고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냐라고 봤더니, 얘는 제 왼쪽 것만 혼자서 유일하게 뭘 갖고 있느냐? 극대값을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극대가 없어. 다 극소만 있지. 그지?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빨간 선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왼쪽에 있는 녀석은, 왼쪽에 있는 게 뭐야? 미분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그런 사차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런 경우에 사차함수가 유일하게 뭐를 갖고 있다? 극대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라는 얘기는 프라임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라는 얘기다는 거야. 그것만 챙겨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기본 문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등장을 해, 얘들아.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분을 해서 3차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 이렇게 푸는데,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돼.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대.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일단 가져야겠지. 근데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졌는데 하필이면 여기 나왔던 2라고 겹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해서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3이면 안 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기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기본 문제. 이해됐지? 오케이? 그렇게 풀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를 바꿔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어? 다시 극대값을 가질 때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실수를 가질 때 이렇게 풀면 된다고. 맞지? 근데 이번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 저쪽이 전부 다. 어? 이거 언제 다 풀어? 맞지? 그러니까 이쪽을 푸는 게 아니라 얘를 풀고 여사건 하면 돼. 여사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 라고 문제 나오면 극대값을 가질 때로 풀고요.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라고 해도 극대값을 가질 때로 푼 다음에 여사건을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굉장히 간단하죠? You are very 피곤성? 아니 이거 봐봐. 머리가 피곤성이 알았어, 그래. 지금 여러분은 도함수 활용을 배우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인 거. 아직은. 그래서 3차 함수하고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배웠고요. 아직도 많이 나. 개 많아. 개 많아. 어떡하니? 요거 다 됐지?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나왔는데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했나? 그것도 복습해야 돼요. 그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노트 잘 집어넣어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차함수에서 근의 분리가 있었는데 그게 근의 분리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이제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가 어떤 p보다는 이렇게 큰 조건 이런 거가 있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어디 있냐면 p라는 숫자보다는 큰 쪽, 오른쪽에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가 배울 때 첫 번째 뭐가 배웠지? 한 변씩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 1년 전인데 그죠? 왜? 이해하지 않고 외웠으니까. 응? 잘 봐. 판별식 조건이 왜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두 근이 P라는 것보다 오른쪽 이쪽에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 그러면 근이 일단 존재를 해야, 그지? 근이 있어야 뭔가 P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존재성에 대한 얘기야. 일단 해가 있다, 얘는 해가 있다. 근데 알파 베타가 중근일 수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하는 거야? 해가 있는데, 그지? 해가 있는데 따라한 거야. 있는데 어딨냐? P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했던 게 뭐였지? FP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한 적이 있지. 그럼 이거 왜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외우면 그러면 까먹어. 이해를 해야지. 봐.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왜 하냐면 이게 상황이 딱 두 가지 있거든. 봐봐.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아니까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고 하면 함수값이 음수잖아. 근데 사이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으면 함수값이 뭐야? 양수지. 그러니까 P의 함수값의 부호를 살핀다는 건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걸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이거 왜 하냐면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이걸 살피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라는 말이야.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거냐? 바깥에 있을 거냐?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말 가지고는 누구랑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하고 여기는 P. 요거랑 그림이 헷갈리는 거지. 왜? 얘도 근이 존재하고 P가 알파, 베타를 벗어나서 그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게 뭐야? 대칭축. 그 대칭축보다는 P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칭축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보다 P가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저런 조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래 안 까먹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지 공통범위겠죠. 요걸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알파, 베타 두 근이 뭐 P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왜 복습하는지 알려줄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쌍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3차 미분하면 2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x는 알파고 x는 베타야. 오케이? 그런데 오케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극대고 극소죠. 문제를 어떻게 낸다고? x는 1보다 크다 해서 극대와 극소를 뭐? 갖는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x는 1보다 크다 해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는 건 x는 1은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분명히 1차 텐데, 2차일 텐데 이렇게 프라임이 나올 텐데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보다 1이 왼쪽에 있다 이런 뜻 아니냐? 맞지? 그러면 두 근보다 1이 왼쪽에 있다니까 저 조건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푸는 거야? 3차례 미분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만 이 3차 함수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극대극소 존재하지 않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아까 얘기한 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안 되고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이거의 교집합을 찾아야지. 이것도 기본 문제야. 그렇지? 기본 문제라고. 어? 기본 문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잖아. 이해되는 거지? 어? 그래서 저걸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문제인데. 자, 그럼 이제 빨리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알파, 베타, 우리가 P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뭐가 존재하고 해가 존재하고 그렇지. FP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대칭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P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 그림이 완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니네 한번 얘기해봐. 뭐 어떻게?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뭐야? 쓰고 있니? 자, 모른 척 하지 말고 첫 번째 조건이 뭐야? 한 번만 알려줘. 아니다, 한 번만 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같을 수 있나? 일단 같을 수는 없죠. 그치? 알파, 베타는 무조건 달라야 돼. 그 사이를 삐집고 P가 들어간 거니까 일단 같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FP가 얼마나? 음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아시겠지만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얘만 하면 된다 기웠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음수란 얘기는 P라는 게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음수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X축 아래로 이미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과 조점에서 일단 만난다는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아 진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빠졌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알파, 베타, P. 아니야 한 번 더 하자. 더 잡고. 일단 복습하는 김에 다 하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네 분리이 다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조건 한번 맞지? 해봐.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렇지 똑똑. 존재. 그죠? 그래서 해가 있고. 그 다음에 P나 Q는 둘 다 어디? 알파, 베타를 벗어나 있으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 축하고 P하고 Q하고 이런 위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이런 근의 분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번은 깔라만시하게 한번 맞춰봐. 판별식 조건 필요할까요? 자, 판별식 조건 필요할까요? 판별식 조건 필요 없는 거 알겠죠? 여기 Q의 함수값이 음수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따라 판별식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뭐라고 하는데 FP는 양수고요. FQ는 음수다. 당연히 대칭축 조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정도는 복습해야지. 왜?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그지? 한 번씩 나와서 자꾸 한 번씩 여러분 괴롭히는데 이걸 외워버리면 분명히 좀 있다가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해석을 잘 해봐. 왜 저런 조건들이 필요했나? 그러면 사실은 이거 선생님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보다는 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거든요. 오케이? 근이 어디 있냐 이 얘기야. 근데 그러면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선생님 맨날 썽썽거리는데 진짜 썽이죠. 그죠? 존재성. 그죠? 존재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야, 내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P라는 게 이 사이에 있을 거냐 아니면 바깥에 벗어나 있을 거냐에 따라서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하는 것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대칭축과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판단하는 거구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이미 이차 함수가 x축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미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얘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런 함수값이 음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굳이 판별식을 따질 필요는 없겠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 6개월, 7개월 가도 따다닥 만들어서 푸시죠. 그죠?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나중에 또 까먹네. 그럼 요거 이제 이해했지? 오케이? 근데 주로 얘가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3차를 미분하면 2차니까 3차 함수에서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오겠죠. 보통 3차 함수에서 여기서 극대극소를 갖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x는 p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극대극소가 p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맞지? 극대극소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됐지? 근데 5번에서는 P하고 Q의 대수를 알아야 되는 거 소름 나. 응?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이게 숫자로 나와. 1, 3 그래서 너 말대로 숫자를 안 나오면 당연히 그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근의 분리, 근의 위치도 복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요철과 변고 아까 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언제 쉬냐고? 너네가 몸이 봐봐. 뭐 어떻게 언제 쉬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왠지 가끔씩 내가 느끼지 못하는 여기 이쪽에 뭔가 털이 있는데 얘가 가끔씩 이렇게 움찔할 때가 있어. 피곤하다. 그럴 때 선생님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선생님 그때 쉬는 거지. 오케이? 아 지금 애가 움찔거렸어? 움찔거려서 막 떨? 그래? 잠깐 쉴까?